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불송치로 혐의 없음이란 결과를 받게 된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까지도 무척 힘이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경우엔 불송치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토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경찰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에 직접 제기하는 것으로서 주체를 달리하여 한 번 더 해당 사건을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자료들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여 다시 한번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불송치 이의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하였죠. 먼저 검찰이 해당 서류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너무 구구절절 자신만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에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간략하면서도 읽는 사람이 핵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했죠. 또한 서면 내용 형식도 깔끔하게 맞추는 것이 좋은데요. 글자를 읽기 쉽도록 크기를 맞추는 것이 좋으며 문단마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알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불송치 이의 신청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고소 당시 시점부터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그러한 사실들이 있다면 전부 빠짐없이 서면에 첨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절대 빠뜨리지 말고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 조사가 있었을 당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도 검찰 측에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억울함만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적인 부분은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죠. 고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 위주의 글이 작성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함을 주로 담고 있는 문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엔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은 자료로 치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다시 서면을 작성하고 있을 때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 법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득력 없이 작성된 서면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고 하였죠. 경찰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진행하는데 실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실수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때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례를 해결해본 법무법인을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이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근거들은 총 3가지인데요. 사실을 오인한 것과 판단 유탈 그리고 법리를 오인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죠. 앞서 말씀드린 3가지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일반인일 경우에 주로 실수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죄명을 적용하여 주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감정적인 억울함만 서면에 기재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검토해줄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인지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실수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불송치 이의 신청은 기한에 제한 없이 경찰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종결 처리를 하고 나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90일 이내의 자료를 재차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 넘어가서 접수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때는 모든 자료를 검찰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불송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는 사례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직접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하였죠. 불송치가 되었다는 결정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사건이 배정된 곳에 방문하여 결정서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담당자에게 짧게라도 어떤 사유 때문인지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들이 이의 신청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죠. 하지만 찾아갔을 때도 혼자서 가는 것과 법률가를 대동하는 것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기에 미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단계는 더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로 보내는 서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단어 하나에서도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의 신청하는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법률가에게 전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AL을 통해 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통하면 즉시 무료 상담 연결이 가능합니다.